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회계 원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배우니까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읽어봐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건물 10억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10억의 건물은 선생님의 재산이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보통 선생님이 건물 10억 가지고 있어,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야, 너 돈 많다, 너 재산 많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10억 중에서 8억은 은행 돈이었고 2억은 제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비율이 훨씬 높기는 하죠. 2억도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건물은요, 제 걸까요? 은행 걸까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수업을 배워보면서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도요,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고 밑줄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좀 보기 편하게 밑줄은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것만 이해해도 수업 반은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수업 중에 반 정도를 넘게 차지하는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적어 놓은지 모르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가 왼쪽 느낌, 오른쪽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왼쪽 느낌이 뭐였죠? 왼쪽 느낌, 차변은 왼쪽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느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느낌은 제가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왼쪽을 우리 회계에서 슬래시로 나누어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걸요, T계정이라는 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T계정은요, 이 화면에서 이 T자 계정을 의미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T계정이라고 불러요. T계정. 왜 T계정으로 부를까요? 그렇죠. T자 모양이기 때문에 T계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이 T계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봤던 슬래시와 같아요. 제가 말했죠. 회계원리는 복식부기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양쪽에 기입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재산이 나갔고 뭐가 들어왔고 뭐가 들어와서 나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입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복식부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걸 바로 분계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 분계는요, 여기 이 보통 슬래시를 해서 차변, 대변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 T자 계정으로 하기도 해요. 그럼 T자 계정에서 기준에서 왼쪽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아챘습니다. 이 T자 계정에서도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T계정도 똑같아요. 회계에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똑같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첫 개념을 다 배우는 거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T자 계정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 얘 T 계정도 마찬가지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랑 자본이라는 것을 더해서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산은요,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산은요, 이거 필기 다 해드릴 거예요. 재산이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내가 건물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10억이 바로 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돈이 뭐라고 했습니까? 2억이라 했죠. 진짜 내 돈을 바로 자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말은 빚이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죠. 자본이라는 말은 진짜 내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진짜 내 돈.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건물 10억짜리를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에 대한 이 건물 자체가 바로 나의 자산 10억짜리인 거이고요. 그 중에 그냥 8억과 2억은 남의 돈과 내 돈이지만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맞는 거기 때문에 자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기업의 경영 성과 오른쪽에 보시면 있죠. 얘는요. 내가 예를 들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니에 대해서 해보고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쓴 거니 라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리셋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또 얼마 벌고 얼마 썼니 하면서 또 하고 그런 다음에 순이익 얼마 나왔네? 그 다음에 또 리셋 시켜서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영 성과 얘를 바로 회계에서는요.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비용, 오른쪽에는 수익을 써주고요.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차변이라고 부르죠. 오른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대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해요. 여기서 맞췄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어렵고 새로운 말을 많이 배웠어요. 이 왼쪽에 비용을 쓰고 오른쪽에 대변에 수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T 계정으로 나타내서 비용 전부 다를 쓰고 수익 전부 다를 쓰는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너 손익 얼마나 됐는지 손익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이익 본 거라는 겁니다. 손해보고 이익 본 거 뭐 계산해봐 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야 너의 지금 재무상태가 어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뭐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속적인 건데요. 거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 왜 들어가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지갑에 돈이 얼마 있다? 난 5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12월 31일에 5만 원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1월 1일이 됐다고 내 지갑 스스로 해서 리셋이 됩니까? 아니에요. 리셋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무 상태라는 것은요.
내가 계속적으로 가는 것을 재무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늘 내 곁에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크게 회계에서는요, 재무제표라는 것을 보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가 그랬죠. 회사가 나 이렇게 경영했어. 경영사실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표현한 장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장부들을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건 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재무제표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재무상태표와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비용은요, 쓴 돈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썼어. 그럼 수익은 뭘까요? 그렇죠. 번 돈입니다. 번 돈. 내가 번 돈. 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쓴 돈과 번 돈.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수업 솔직히 반도 넘게 거의 다를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됐으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니까요. 그냥 그래, 이런 게 회계에 있구나, 이런 게 회계에서 나타내는 경영사실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과서 계속 위에 표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기업의 재무 상태는 오래 쭉 가는 것이고요.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무 상태표인데요. 재무 상태표. 이 장부의 이름이에요. 이걸 나타내는. 이 자산의 여기 재무 상태표에는 자산과 내 돈, 그리고 부채, 자본, 남의 돈, 진짜 내 돈, 자본 이렇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 차변과 대변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산이 100원이 있고 부채가 80원이 있다고 한다면 자본은 얼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똑같이 100이 돼야 되니까 자본은 20이 되는 거겠죠. 이 차변과 대변은 무조건 같다라는 사실을 알면 웬만한 회계 문제를 푸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같다.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 T계정만 보시면 이 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T계정에서 자산이 100이라면 부채랑 플러스 자본을 더했을 때 똑같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자산의 값이랑 같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만 보면 이 식이라는 것을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이 그림이 이 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 2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산에다가 옆에 똑같이 재산이라고 제가 지금 PPT에 적은 것처럼 지금 밑줄 긋고 있는 거 보이죠? 파란색으로 네모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필기를 합니다. 재산, 내 것, 이것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산 부분의 첫 번째 줄에 밑줄을 칠까요? 25페이지 맨 첫 번째 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밑줄. 자, 이제 부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요, 빚이에요, 빚. 남의 거죠, 빚. 남의 것, 남의 것이고, 이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26페이지에 부채 큰 글씨 옆에다가 남의 것이라고 써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5페이지에도 그렇고 26페이지에도 보이고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계정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이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네들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얘네를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자본. 죄송해요.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이 자산, 부채, 자본을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안에 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건물, 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바로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계정 안에 들어있는 과목들이다. 부채 안에도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본은 여러분들이 종류가 다양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본에 금자만 붙이면 되니까 이 자본에 대한 계정은 참 쉽죠. 계정 과목은. 이 계정 과목과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계정 과목이다. 이 계정 과목은 왜 정할까요? 어떤 사람은 건물을요, 아파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빌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회계 장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를 통일시키지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아파트, 빌딩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헷갈리겠죠. 통일성이 없겠죠. 그리고 회사마다 회계 장부가 너무 이상하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회계 장부를 쓸 때는 아파트든 빌딩이든 다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자라고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험비를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험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회사마다 용어가 다르겠죠. 그럼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라는 약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정 과목이고요. 근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은 배울 때 엄청 막 이런 거 혼나면서 외웠었는데 그럴 필요 없고 뉘앙스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나누어서 골라보세요. 뉘앙스로만 하시면 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한번 골라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자산을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여러분들이 통장 가지고 있나요? 다들 체크카드 쓰시나요? 그 보통 쓰는 그 예금을 바로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건물, 나의 재산이니까 자산. 현금, 재산이니까 자산. 비품이라는 것은 뭘까요? 회사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들, 소모품 외에 예를 들자면 책상, 의자 이런 것들 비품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비품, 재산이죠. 상품,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상품, 재산입니다. 토지, 재산입니다. 땅이니까요. 차량 운반구가 뭘까요? 차량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동차 말하는 거예요. 운반구라는 것은 차량 외에 운반하는 용도의 모든 것들을 차량 운반구라고 부릅니다. 얘도 나의 재산이고요.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상으로 매출을 해줬어요. 외상이 뭐예요? 나중에 돈 받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어. 그럼 돈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받아야죠. 그러니까 받을 돈이니까 나의 재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본금은 엄청 쉬워요. 자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다양하지만 원래는 다양하지만 자본금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본의 종류는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을 부채로 해볼 건데요. 미지급금이라도 부채입니다. 내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니까 돈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자, 여기는 경영성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했죠.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비용과 쓴 돈, 그리고 수익, 번 돈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번 돈과 여러분 쓴 돈이죠. 비용은 그리고 번 돈이 늘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수익이 더 많을 테니까 100,000원을 수익으로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비용은 600원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잠시만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무조건 같다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600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600원과 1000원으로 차변 대변이 어떻게 해요? 안 맞죠? 그럼 차변에 얼마만큼을 더 써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400원만큼을 더 써주고요. 이 400원을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순이익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걸 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400원의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적히게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바로 내가 진짜 번 돈이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내가 진짜 번 돈. 만약에 수익과 비용이 수익이 80이라고 하고 비용이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그걸 뭐라 부르냐면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그렇지 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수익과 비용 중에 그게 더 컸다면요. 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밑줄 긋던 거 이어서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본 아직 밑줄 안 그었죠? 자본 옆에다가는 이거 진짜 내 것 적어보도록 하고요. 옆에다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랑 해보기 문제는요. 풀어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랑 같이 와서 수업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식에다가 그 네모 보라색에다가 가로 쳐놓고요. 재무상태표는 해서 쭉 밑줄 긋습니다. 일정 시점, 지금 27페이지 하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동그라미 쭉 밑줄 치세요. 경제적 의무인 부채 동그라미 그리고 자본 동그라미 해서 쭉 이어서 밑줄 그을게요.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까지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를 밑줄 칠 거예요. 쭉 넘어가셔서 30페이지까지 넘어가십니다. 30페이지에도 수익의 계정 과목이 있고 비용의 계정 과목이 있는 거 보이시죠? 표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수익에는 번 돈이라고 써주세요. 비용 옆에다가는 두 글자 쓰시면 되죠? 뭐 쓰면 될까요? 쓴 돈이라고 써주세요. 좋습니다. 손익계산서 31페이지에 지금 넘어가면 31페이지에 손익계산서란 해서 밑줄 쭉 긋겠습니다. 일정 기간에 기업이 얻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밑줄. 그리고 손익계산서 등식도 밑줄 괄호 쳐볼게요. 보라색 상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이다. 그거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눠 보겠는데요. 여기까지 그냥 밑줄 그었으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수익과 비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진짜 쉬운 게 수익은 뭐뭐 수익이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비용은 무슨 비, 무슨 요라고 끝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고 아니면은 무슨 비용. 멈춰보고 한번 표시해보세요.
비용을 먼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비, 수선비,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수도 광열비, 소모품 비, 운반비, 보험료, 무슨 료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너무 쉽죠? 지금은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만 표시를 해봤어요. 수익 보도록 할게요.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선생님, 매출은 뭘까요? 매출은요, 내가 판매한 수익이에요. 내가 판매했을 때 그걸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내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주는 계정 과목이 매출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지금 어떤 거를 좀 다시 봐보면 좋냐면요. 제가 이 T계정 그렸던 거 있죠. 앞에까지 넘어가서 여기 이 T계정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화면을 멈춰놓고 정리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여기 수익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런 거 있구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수익이네, 이런 거 비용이네, 이런 거 자산, 부채, 자본이네 라는 것만 한번 파악해 보십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 T계정 그리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